다음 시간 봅시다. 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자, 지수 함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함수죠. 근데 어떤 함수만 다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특정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y는 ax에서 여기가 미시겠죠. a. 이 a가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아닐 때 예를 들면 y는 2x 이런 형태들만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안 다루겠다는 거야. 이런 형태는 안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다루지 않고 이것도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오로지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y는 2x도 가능하고 y는 2분의 1x도 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형태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함수니까 그래프만 딱 그리면 끝나겠죠. 자, 갔나? 자, 뭐 0부터 집어넣을까? 0 집어넣으면 0곱은 1이니까 얘가 1이 되겠죠. 1, 2, 3 이렇게 할게 그냥. 그죠? 자, 0,1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1,2 그 다음에 2,4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찍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8분의 1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런 식의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여기 쪽은 영원히 0은 되진 않지만 0에 가까워지고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상승하는 그래프, 오른쪽 위로 향하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밑이 만약에 소수인 경우 0보다 작고 1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표현하면 0 집어넣으면 똑같이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오히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참 그대로 그려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이 되게 됩니다. 보시죠?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 야, 이 두 그래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똑같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이 되고 자 밑이 소수인 경우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이 되더라. 하지만 언제나 여기 1을 기점으로 갖고 있더라. 괜찮죠?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평행이동 하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평행이동도 하겠죠. 밑이 1보다 크다. 밑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적을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증가함수겠죠. 이건 증가함수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2x의 그래프와 2분의 1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한 대칭이다? 아니죠. 무슨 축 대칭입니까? y축에 대한 대칭이었죠. 됐죠? y축에 대한 대칭이었다. 자, 이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는 지금 하나가 오류가 있네요. 여기가 지금 3의 x제곱이 적혀 있었어야겠죠. 자, 이게 생겼다. 무슨 그래프를 그려라? 3분의 1x를 그려라. 아까 말했죠. 여기가 교점에서 이거는 감소함수입니다. 예, 그대로 y축 대칭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봅시다. y는 3x의 그래프가 당연히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걸 본데 잠깐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은 거 맞겠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되게 쉽죠? y는 x제곱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지? 무슨 축 대칭입니까? 무슨 축 대칭? 정확하게 x축 대칭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그대로 x축 대칭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항상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다 똑같습니다. 그 방법들이 다. 얘는 어떻게 그리죠? 얘는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죠. 원점 대칭으로 갑니다. 원점 대칭이 해결이 되더라. 9번. 9번은 평행이동이죠.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y는 x-1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3. 이게 무슨 뜻이죠?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가 지금 이거잖아. 그럼 똑같이 반대로 똑같이 할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볼게. 여기가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가면 돼. 여기를 기점으로 가. 왜냐면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가 x축으로 한 칸, 이쪽으로 가죠. y축으로 한 칸. 이렇게 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얘를 기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안 만나는 정근선이라고 얘기할게. 그냥 안 만나는 정근선은 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안 만나는 정근선은 1이 되겠죠. 뭐 이거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 그릴 필요는 없지만, 안 만나는 선분은 어쨌든 정근선은 이런 식이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똑같습니다. 저거의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네요. 자, 얘들아 봐봐. 치역이 무슨 뜻이죠? y 값의 영역을 치역이라고 하죠.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가 지금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럼 치역이 뭐가 되겠어? 치역은 여기가 되겠죠. 치역. 다시 말하면 y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동하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간다. 2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떨어뜨린 거니까, 자, 간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야. 그럼 당연히 치역은 여기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y바 y가 누구보다는 커라? 마이너스 5보다는 커라. 마이너스 5보다는 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치역을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치역을 구하는 거는 y의 영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2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1차 함수 그래프가 y는 fx라고 그냥 선언을 한번 해버렸죠. 그랬을 때 잠깐만, 이렇게 뭔가 밑이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그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근데 어차피 함수는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때 함수 값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한번 해볼게.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야. 괜찮아?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고.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 0, 자,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겁니다. x에다 0 집어넣는 거야. 0,1이니까 그때 2의 1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2가 나올 거야. 0,2. 괜찮죠?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몇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걔가 0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오케이? 마이너스 1,4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 두 개밖에 힌트가 없나요? 잘 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정도,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여기 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 맞겠지? 여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 2, 3, 4 할 때 얘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냥 그려줄게. 봐봐. 자, 0,2가 찍혔고 마이너스 1,4가 찍혔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자, 1을 한번 집어넣을게. 1을 집어넣었을 때 뭔지 모르겠으나 뭐 2, 3, 4, 5 했을 때 아무튼 1보다 커지는 거 맞겠지? 여기가 봐봐. 1보다는 커져. 그러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여기가 이미 마이너스가 있을 테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누가? 여기 있는 이만큼의 박스가 계속 이렇게 2의 마이너스 세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런 식으로 건드는 거니까 이거는 8분의 1, 16분의 1 가는 거니까 계속 커질수록 얘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지수 법칙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다시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다 음수가 나오는 거지. 음수가 나오면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엔 이런 느낌의 함수가 될 거다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럼 결국엔 정답은 여기 4번처럼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집어 넣으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여기까지 가시죠. 자, 앞에서도 대소 비교는 했지만 이제 지수함수로서 대수 비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무슨 밑을 맞춰줘야겠지. 뭐든지 밑을 맞춰줘야 돼.
자, 3의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3의 세제곱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3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3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3분의 2 여기까지 표현합시다. 그럼 밑이 지금 1보다 크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인데 자 얘가 지금 봐봐 얘를 x라고 보면 누가 여기가 제일 작냐 2분의 1이 대충 이 정도 있다 칩시다. 2분의 1 기준으로 값일게. 그럼 4분의 3은 얘보다는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이 누가야?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 4분의 3이 되겠죠. 누가 제일 커? 4분의 3이 제일 크고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대소관계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래는 여러분들 보세요. 지수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영역을 정해져 버리면 당연히 누구일 때 최소값이다? 1일 때. 왜냐면 얘가 상승하는 그래프니까 당연히 제일 낮은 거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고 4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정리하셔서 계산하시면 뭐 최대 최소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이 함수의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지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또 밑이 어때? 밑이 다릅니다. 그럼 밑을 다시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y는 2의 3x 마이너스 그다음에 3의 2x인데 여기가 지금 바꿔치기 해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곱.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편한 게 뭐냐면 여기 3x가 지금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서 좀 치환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환을 한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3x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수시로 계속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자 3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t가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t니까 여기가 t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t 값은 항상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 t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왜냐면 3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무수히 많은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t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여기서 범위가 나타나네.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리를 하여라. 됐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3분의 1이 나오겠니? 그럼 3분의 1, 요 정도가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가 3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겠죠? 1을 집어넣을 때 3, 1을 집어넣을 때 여기 정도를 해서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t의 값은 다시 t의 값은 들어가니까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가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잡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치환을 했으니까 그대로 치환을 타고 다시 치환을 했으니까 y는 다시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2t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다시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 y는 마이너스 t로 묶어준다면은 자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이번에는 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y가 되겠고 자 0하고 하나 둘 이 사이에 이런 느낌으로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t의 범위가 지금 3분의 1부터 3까지잖아. 괜찮지? 여기가 지금 2입니다. 그럼 3분의 1이 이 정도 되겠죠? 3분의 1 이 정도. 이 정도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이 정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최대가 되지. 왜냐하면 그려지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최대는 당연히 여기 부분이 최대가 되겠고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러 갑시다. 언제가 최대라고요? 이때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가 0하고 2 사이니까 여기가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딱 중심이 되는 1일 때가. 여기다 적을게. 최대값은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 자 최소값은
얘가 3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지. t가 3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몇 나오죠? 1이 나오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응용 문제. 지수함수가 지금 ax, 그 다음에 gx는 지금 bx가 나오는데, 자, 모두가 지금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큽니다. a가 더 크고, 그랬을 때 이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3, 2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측을 한번 해보면 결국엔 얘는 3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gx는 다시 2의 x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얘를 한번 그려줘 보면 어떨까? 봐봐. 그려볼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3x도 어차피 0,1. 자,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자, 1, 몇입니까? 1,3.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괜찮죠? 얘가 지금 fx입니다. 너가 fx입니다. 그 다음에 이 gx의 그래프를 보시면 gx는 이렇지 않을까? gx도 똑같이 0, 여기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1,2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1, 2 여기가 나오겠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gx야.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을 보면 이쪽 파트를 보게 되면 언제나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3x의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gx의 그래프는 이 음수일 때 보세요. 음수일 때는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위에 있어? EX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fx하고 gx를 뺐을 때, fx를 gx를 뺐을 때 언제나 0보다 크냐? 이때는 0보다 큰 게 맞아. 얘에서 얘를 빼도 어차피 0보다 커. 근데 여기서는 다르죠. 기억은 안 됩니다. 다음, 니은을 한번 봐봐. 니은은 좀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서 얘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fx, gx. 이게 조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왜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지금 이동하여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얘도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둘을 곱했을 때 이거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없어. 이 판단을 좀 빠르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풀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집어넣어서 구하시는 것도 괜찮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니은만 한번 보세요. 니은만. 자, A가 지금 그냥 A니까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fx가 뭐였죠? fx가 AX야. 자, 여기다 곱하기 AX 제곱. 그 다음에 gx는 bx라고 적을게. 는 x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x 플러스 1 곱하기 다시 b의 x 플러스 1. 자, 그러면 ax 곱하기 a고 bx 곱하기 1이니까 그럼 결국엔 얘는 다시 쓰면 a 곱하기 ax 곱하기 bx 곱하기 b. 결국에는 ab 곱하기 ax bx, ab 곱하기 ax bx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것도 상관은 없더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판단하세요. 자, 디귿을 보시면 자, 디귿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 그런데 어차피 이 경우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풀어보는 방법도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풀어보는지. 왜냐면
얘도 함수로 그래프로 여러분들 그리기에는 좀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fx가 지금 2x라고 적혀 있고요. fx가 2x, 그다음에 gx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자 3x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지수 법칙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x를 집어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 2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그 다음에 gx니까 3의 x제곱, 그 다음에 누가 더 커? f에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3x 이렇게 지금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봐. 이 마이너스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얘를 역수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2분의 제곱 1에 이렇게 지금 정리하라는 거죠. 얘가 지금 얘입니다. 이렇게 둘이 곱해지면서 얘가 2x 되고 그 다음에 3x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제곱분의 1에 y 여기가 y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y 이렇게까지 정리할게요. 그러면 다시 얘네 둘은 곱해야겠지. 그럼 이거는 4분의 3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4분의 3 y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똑같이 지금 밑이 지금 어때? 밑이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분수의 형태고 얘는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함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함수야. 괜찮죠? 그런데 x하고 y가 누가 더 크다 그랬어? y가 더 크다 그랬어. y가 더 크다는 거는 y가 이 정도에 있다라는 거고 됐죠? 그러면 x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x는 대충 더 작으니까 여기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항상 누가 더 큽니까? 얘 가채값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얘가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판단을 하시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정도 문제는 또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지수법칙 같은 경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아직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한다면 이 정도 문제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다. 자, 선생님이 항상 힌트를 주지만 문제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이 문제 속에서 어떠한 힌트를 줬고 그 문제의 힌트를 내가 어떻게 발상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접근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얘가 y는 4x의 그래프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 2x라는 그래프로 알겠고 자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들로 만들어진 자 이게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 평행한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x축에 대하여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점을 q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평행한 점의 수선의 발 이게 지금 q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삼각형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OP Q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래프와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들로 만들어진 P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행하다라는 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평행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만큼의 지금 점선인데 얘가 지금 얘랑 평행하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하필이면 여기가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컴마 몇입니까? 0,1이잖아. 그럼 이 상태인 점을 구하시고 이것은 다시 위로 또 평행하잖아요. 평행하면 다시 여기에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좌표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를 다시 평행해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좌표를 구해서 여기에 P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자, 0,1이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고 제가 여기가 1이어야 돼. 그럼 다시 얘가 y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몇이 돼야 돼?
여기는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는 다시 2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1. 그러면 다시 2분의 1일 때 여기에 좌표를 받으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겠죠? 4의 2분의 1 몇이 되겠죠? 2가 되겠죠? 2의 제곱은 2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2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y가 2가 될 때는 여기가 몇이 되겠다. 여기는 1이 되겠고 괜찮아요? 그럼 다시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시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4라고 적으시고 그럼 다시 여기가 4가 되려면 여기 좌표는 2가 되겠고 여기는 다시 P의 좌표는 2,4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될까? 간단해졌다. 2 곱하기 4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보자면 쉽지만 이 결론까지 도달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읽고 정리할 수 있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에 이어서 로그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로그함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자, 자, 로그함수는 특징이 뭐였죠? 밑이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된다. 오케이? 지수함수하고 같은 지금 밑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수함수를 잠깐 보시면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y는 2x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y 1이 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된 게 지금 지수함수입니다. 됐죠? 그럼 얘를 만약에 로그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로그로 바꿔보면 로그로 그대로 바꿔보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x는 됐죠? 로그 2의 y 이렇게 로그로 바꿀 수가 있죠. 밑과 진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 x하고 y를 만약에 우리가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x하고 y를 바꾸는 거를 바로 역함수라고 배웠습니다. x하고 y를 바꾸는 것을 역함수라고 배웠어. 그럼 둘을 바꿔보면 다시 y는 로그 2x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역함수 다시 말하면 x하고 y를 바꾼 것이 얘인데 얘를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준다면 y는 x의 그래프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결국엔 둘은 역함수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이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경우 밑이 1보다 클 경우는 이런 역함수를 갖게 되는 거고 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괜찮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 빨간색을 잘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할게. 자, 로그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함수다. 언제일 때?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반드시 언제나 몇 컴마를 지난다? 1,0을 지난다. 1,0을 지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되겠고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있죠. 특징이 뭐냐? 잘 보세요. 특징이 자 반드시 x가 지금 뭐죠? 진수죠. 진수의 조건 기억하십니까? 진수의 조건.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쪽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쪽을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진수의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가 로그 함수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다시 진수의 조건이 뭐라고?
반드시 x는 0보다 크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한 번씩 그려봅시다. 근데 얘가 지금 로그 2분의 1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몇 나온다고 그랬죠? 1, x가 1 집어넣으면 로그 함수에서, 아니, 로그에서 그냥 로그 2분의 1의 1, 모든 x가 1일 경우는 0이 나온다. 여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거 하세요. 그 다음에 몇이 될까?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를 집어넣으면 몇 나올까?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로그 2에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하고 여기가 x라고 칩시다. 자, 여기가 2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2,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지나고요. 다시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볼까? 4. 그럼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괜찮죠? 그다음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고. 8이니까 대충 더 크게 갔을 때 이 정도 돼. 마이너스 3 이 정도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줄여둡시다. 2분의 1. 2분의 1.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겠네. 2분의 1은 플러스 1. 요 정도.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이런 느낌의 함수가 된다. 좀 이렇게 할게. 여기까지 가세요.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오케이. 로그 함수는 항상 이런 느낌 하나, 이런 느낌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7번 로그 함수를 다시 그려라. 그런데 지금 얘는 보면 로그 2x를 그린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마찬가지로 가봐. 이런 느낌이죠. 자, 먼저 로그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상승하는 그래프, 여기가 1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세 칸을 땡기냐?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1,0밖에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한 그래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형태가 뭐냐면, 잘 보세요. 기본 형태가 지금 자, 로그 2x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로그 2x를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로그 2x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바뀐 게 뭐가밖에 없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x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y축 대칭을 그려라 라고 한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y축 대칭. 그대로 y축 대칭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끌어서 내리면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번 봐봐. 이번엔 x가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y에가 마이너스 있다는 거야. y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축 대칭이다? 여기에 있는 것은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다 그려주면은 얘가 지금 만약에 그냥 3x라고 치면 x축 대칭이니까 그대로 이런 느낌이 그려지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는 x축 대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y축 대칭의 형태를 갖고 있다. 14번 기억하시나요? 로그 함수의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가 로그가 그러니까 정의되도록 한다. 이건 함수의 값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여기 이게 미세 조건이죠. 미은 반드시 뭐보다 크고 x-3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x-3은 반드시 1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두 개 만족하시고요. 두 번째, 진수의 조건이 뭐가 됐죠? 진수의 조건. 자, 진수의 조건은 반드시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 만족하는 것을 x의 값을 찾아서 정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이 문제 잠깐 볼까요? y는 로그 4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시킨 그래프와 저 그래프 y는 로그 bx의 그래프가 4,2에서 만난다는 건 어차피 둘 다 4,2를 지난다는 거겠죠.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식부터 다시 로그 4x가 a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4,2를 지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다시 이거는 좀 풀기가 좀 애매한가요? a를 구하는 거가? 뭐 그렇진 않겠죠. 얘가 몇이 되면 되는 겁니까? 얘가 2가 되려면 얘는 16이 돼야겠죠. 4에 대한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1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16은 4-a입니다 라고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4,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2. 그럼 b가 몇이 돼야겠죠? b는 2가 되겠죠? 좀 쉽게 빨리 구합시다. b는 2. 근데 지금 둘을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더하게 되면은 1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절대값도 10이다. 여기까지 해결하시면 되겠죠. 2번 대소관계 누가 제일 크냐는 거죠. 항상 기억하세요. 밑이 같아야 대소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 자, 2는 위로 올려볼게. 그러면 첫 번째는 로그 3의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꺼내줄게. 그러면 다시 2분의 1 로그 3의 120이 될 건데 2분의 1은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이고 얘는 로그 3의 8에 플러스 로그 3의 3으로 고쳐주시고 3, 8에 24 로그 3의 24 이 둘은 곱해 주셔야겠죠. 쪽 위로 향하는 증가함수라는 게 포인트니까 증가함수는 무조건 이 자체가 클수록 더 큰 거죠. 그럼 비교해보면 2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얘는 루트 120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4 루트 120 그 다음에 24 이 순서대로 가게 되면 되겠죠. 이 순서대로 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애는 얘 그대로인가요? 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이거부터 구한 다음에 영역을 잡아봅시다.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로그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x 마이너스 2.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된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는데 기본 그래프가 y는 그러니까 로그 2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거에 대한 y 대칭.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0,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 될 건데 얘를 기점으로 해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그대로 할게. 하나 둘 괜찮아?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지금 얘가 두 칸이니까 두 칸 갔으니까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지금 그래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6부터 몇 가지? 1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면 그래프만 그려지니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거니까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야 돼. 최대는 x가 마이너스 6일 때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3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5가 되겠고, 최소값은 x에다가 1을 1대 집어넣는다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니까 최소는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실 거면은 이 형상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11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11번 내용에 복잡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최대 최소. 근데 여기서 불편한 점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거듭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제곱, 4제곱. 불편하니까 자, 이것도 치환을 할 줄 알겠죠. 자, 처음 치환. 자, 로그 3x를 너를 또 t라고 치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t는 어차피 얘가 3x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아 그렇구나. 얘가 t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거니까 t는 그냥 전체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런데 얘가 이미 정해져 있죠. 여기 맥부터 3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몇이 되는 거야? t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는 1보다는 크고 81을 집어넣게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t는 4까지. 자, 범위를 딱 잡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다시 또 t로 정리해 볼게. y는 t에 대한 제곱이고 4제곱은 4는 밑으로 내려오세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그러면 y는 t제곱에 4t에다가 반절에 대한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다시 t의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6. 자, 그려줄까? 마이너스 6이니까요. 2, 마이너스 6 이 정도 됐겠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다. 얘가 2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1에서부터 4니까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할까?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일 때죠? t가 2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t가 2일 때. 적어줄게.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t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2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게 되면은 2는 4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수함수를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어차피 계속 기억하세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의미가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봐봐.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에 있다 칩시다. 이런 그래프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칠게. 그럼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겠지. 대칭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3이 되겠지. 이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여기를 지금 본함수라고 한다면 봐봐. 본함수의 지금 치역 보이십니까? 치역. 치역이 지금 0에서부터 3이지. 0에서부터 3이지. 근데 그게 역함수로 다시 돌아오면 역함수에서의 정의역. 역함수에서 정의역은 0에서부터 x가 3.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왜냐면 역함수는 x하고 y를 둘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치역이 정의역으로 다시 이렇게 대응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역함수를 구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지수함수는 다 필요 없고 밑이 지금 2잖아. 밑이 2니까 자 얘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얘는 x축으로 이동을 하든 얘가 이동을 하든 뭐 하든 어찌됐건 여기가 치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걘 로그 함수가 될 건데 이거의 정의역이 얘가 치역이 0보다 클수록 정의역은 반드시 x는 0보다 크다가 지금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구해봅시다. 3에 2의 x-1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얘를 먼저 넘겨주세요. 그러면 3분의 y 깔끔하게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 상태에서 로그로 바꿉니다. 로그 뭐였죠? 로그 밑은 2고 진수는 3분의 y가 되는 거고 그것이 x-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에서 x, y를 바꿔줄게. 그러면 y-1은 로그 2의 3분의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다시 얘를 넘겨주시면 y는 로그 2의 3분의 x의 플러스 1. 제일 중요한 거 x는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는 자 fx가 지금 로그 5x인데 5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지수함수가 나오겠죠. 지수함수가 나온 상태에서 GA를 집어넣었더니 4분의 1을 구하고 GB를 집어넣었더니 1일 때 A, B를 구한 다음에 2를 더한 다음에 이 지수함수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항상 기억하십니까? 역함수를 대부분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함수에서 좌표 기억하시죠? 역함수에서는 자 기억해봐. 자, 2,1의 역함수는 대응점이겠죠. 역함수에서의 그 대응점은 항상 반대로 1,2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 얘가 지금 gx에서 지금 a,4분의 1을 원하는 거잖아. a,4분의 1. 이거는 다시 이게 지금 gx잖아. g에서. 그럼 이거는 fx에서는 다시 몇, 몇이 된다? 4분의 1, a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4분의 1을 집어넣으세요. 4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a는 로그 5의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고 자, 똑같은 일을 하면은 여기다가 다시 2, b를 집어넣는 거니까 자, b는 로그 5의 2가 됩니다. 자, 2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2를 더해 볼까요? 2를 더하면 얘부터 할게. 그러니까 얘부터 할게. 자, 로그 5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로그 5의 2. 자, 이 2를 더해 봅시다. 그럼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 2고 여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5의 2가 a 플러스 b의 값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거는 2로 올리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냐? 로그 5의 2분의 1 됐어요? 다시 할게. 그러면 g 로그 5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네모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네모 컴마 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네모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2분의 1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천천히 풀어가시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확인하실 수 있겠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지수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은 뭐 되게 간단해서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설명을 하진 않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포인트 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만 2x는 8이다.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지수 방정식이겠죠. 함수나 방정식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방정식은 그래도 약간 테크니컬하게 뭔가 치환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를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이건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3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이 다를 경우 또 아니면 이렇게
밑이 다른데 이렇게 제곱이 돼가지고 치환을 해서 푸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습해 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파트입니다. 4번을 보시면, 자,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지금 다르니까 밑을 좀 맞춰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이렇게 2분의 1을 땡기시고 2의 제곱의 x가 되겠고는 2의 x 플러스 3이다. 그런데 지금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겠죠. 2의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둘은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2의 2x 마이너스 1은 2의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얘와 얘도 당연히 같아야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다시 2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3 넘기시고 x는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되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3번을 봤더니 자, 지수가 나왔다는 건 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밑이 지금 다릅니다. 밑이 달라요. 그럼 밑이 다르다는데 잠깐만, 그런데 지수가 같네? 지수가 같네? 그러면 밑을 맞춰주면 서로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5가 되면 되겠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밑이 다르더라도 이 지수에서 다시 보시면 봐봐. 밑이 다르더라도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밑이 다르더라도 여기 있는 이 지수가 0이 되면 둘은 언제나 1로 같아지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몇일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가 0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x는 2가 돼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가 밑이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둘을 구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실 줄 알아야 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미 적혀 있네요. 뭐라고 적혔죠? 밑도 다르고 지수도 같지 않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죠. 이런 경우죠.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겠죠.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푼다? 양변의 상용록을 한번 취해봐라. 그래요. 상용록을 한번 취해봅시다. 3, 4 이렇게 상용록을 취했을 경우에도 등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2x는 앞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3이 그대로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앞으로 그대로 넘기고 얘는 4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할 거냐? 얘가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 배열을 한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x끼리 뭉쳐서 이렇게 x끼리 뭉쳐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만 넘겨준다면 정답은 로그 4 플러스 로그 3 2 로그 3의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됐죠? 이 문제는 양변의 상용력을 취한다라는 것은 밑도 지수도 같지 않은 경우에 이 방법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